3.2.2 스위치 케이스문. 이번에는 단일 선택 비교로 스위치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스위치 케이스의 정수형의 값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수형의 값에 따라서 어떤 케이스를 실행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가 있습니다. 즉 btn이 1일 경우에는 이 블락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tn이 2일 경우에는 그 다음 케이스를, btn이 3일 경우에는 그 다음 케이스를, 그리고 1과 2가 3이 아닐 경우에는 디폴트 구문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요, 여기에서 케이스가 1일 경우, 즉 btn이 1일 경우 이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를 실행했다고 가정하면은 그 다음 케이스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즉 스위치 구문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호출해 줘야 됩니다. if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if문의 하나의 블락을 실행하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스위치의 경우에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호출해 줘야만 스위치문을 통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만약 이 브레이크가 없다면은 그 다음 케이스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케이스문의 경우에는 다음 케이스문을 호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응용하면은 여러 가지 경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케이스 1과 케이스 2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일 경우에는 케이스 3 구문을 이렇게 실행을 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스위치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 2, 3가 아닐 경우에는 디폴트 구문을 실행한 이후에 브레이크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의 경우에는 사실 브레이크가 필요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필요 없지만 형식상 브레이크를 넣어 두었습니다. 3.2.3 if문과 케이스문의 차이. 이번에는 if문과 케이스문의 미세한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f문의 경우에는 범위에 관련된 것을 조건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ge가 20보다 같거나 클 경우, 그리고 age가 30보다 작을 경우, 즉 age가 20부터 29까지일 경우에 if문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바꾼다면은 if문과 스위치 케이스문의 차이점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 구문에서 일단 age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로 20부터 21, 22, 23, 29까지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if문을 스위치 케이스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if문과 스위치 케이스문의 차이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 보시면은 if문의 경우에는 20부터 30까지를 어떻게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스위치 케이스의 경우에는 단일 선택 비교를 합니다. 즉 케이스가 20일 경우, 21일 경우 이와 같이 케이스를 정확하게 정수형으로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if문의 경우에는 20부터 30보다 작을 때까지이기 때문에 실수든 정수든 상관없이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if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문은 범위에 관련된 조건이며 스위치 케이스문은 단일 선택 비교, 즉 케이스로 정확하게 정수를 주어야 하는 단일 선택 비교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범위를 이용한 조건 비교이면은 if문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정수형으로 케이스로 20, 21 이와 같이 단일 선택 비교이면은 스위치 케이스문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3.3 반복문. 3.3.1 화일문과 포문. 이번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문은 크게 화일문과 포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화일문의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무한히 반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 포문의 경우에는 어떤 범위 이내에서 반복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일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문의 경우에는 화일문 내에 조건이 만족하면은 무한히 이 화일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i가 100보다 작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이 구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i가 값이 변동이 없으면 무한히 반복을 하게 되지만은 i를 변경시켜서 이 조건을 false로 만들어서 화일문을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여기서는 i를 한번 동작할 때마다 일씩 증가시켜서, 즉 이 구문을 한번 실행할 때마다 일씩 증가시켜서 i를 변화시켜서 100보다 크게 해서 이 화일문을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이에 반해 포문의 경우에는 아예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의 경우에는 몇 번 반복해야 될지를 아예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i는 0부터 i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일씩 증가시키면서 포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로부터 시작해서 i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이 포문 내에 있는 구문을 반복하라. 즉 제로부터 99까지 100번 반복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화일문의 경우에도 i는 제로부터 i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내부에서 일씩 증가시키면서 화일문을 100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문의 경우에도 i는 0부터 시작해서 100보다 작을 때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포문을 100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일문의 경우에는 이 i의 초기값을 준다든지 i를 증감시킨다든지 이 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해줘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화일문의 경우에는 조건만 검사하기 때문에 이 조건만 만족하면은 무한히 화일문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화일문의 특징입니다. 이에 반해 포문은 아예 초기값 그리고 조건문 그리고 증감문까지 있어 가지고 정확한 횟수만큼 반복할 때 포문을 이용하게 됩니다. 3.3.2 두 화일문. 화일문을 사용하다 보면은 화일문 내에서 이와 같이 조건식을 먼저 검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printf로 1부터 9 사이의 수를 하나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scanf로 int i에 하나의 수를 입력받습니다. 만약 이 수가 1부터 9까지의 수가 아니라 그러면 다시 입력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일문 내에서 이것이 1부터 9까지의 수가 아닌 조건이면은 이 조건이면은 수를 다시 입력받기 위해서 printf를 다시 이와 같이 출력하고 하나의 수를 입력받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1부터 9까지의 수가 아니면은 1부터 9까지가 수가 들어올 때까지 화일문으로 반복해서 입력받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수를 입력받기 위한 printf scanf 이것이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조건을 검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화일문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먼저 printf scanf를 이렇게 출력한 뒤에 나중에 조건을 검사하는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블락을 이용해서 먼저 구문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두 블락을 먼저 실행을 하고 그리고 두 블락 내에서 얻은 i의 값을 이용해서 화일문으로 나중에 조건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이면은 다시 이 do로 올라가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는 이 printf scanf가 두 번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한 번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일문 끝부분에 세미콜론을 붙여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3 break와 continue. 이번에는 포문이나 화일문, 즉 반복문을 벗어나고자 하거나 분기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브레이크와 컨티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이크를 보시면요. 이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벗어나고자 할 때 이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레이크문을 만나게 되면 바로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이 브레이크의 가장 큰 특징은 포문이나 화일문이 중첩되어 있을 경우에 하나의 포문이나 화일문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포문이 이렇게 이중으로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포문에 내부에 이와 같이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브레이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이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만나면은 포문이나 화일문을 빠져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포문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문이 이렇게 이중으로 겹쳐져 있으면은 이 브레이크가 내부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포문만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하나의 포문만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ontinue의 경우에는 이 반복문 내에서 이 continue를 만나게 되면은 후속 문장, 바로 이 continue 이하의 문장은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다음 반복 과정으로 분기시키는 역할을 바로 이 continue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 보시면 포문 내에서는 i는 0부터 100보다 작을 때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i의 값을 계속해서 sum에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i는 0부터 99까지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조건이 걸려 있는데요. i%2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즉 i를 2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0일 경우, 즉 이렇게 되면 짝수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짝수일 경우에는 continue를 만나게 됩니다. 이 continue를 만나게 되면은 그 이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다음 반복 과정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수일 경우에는 합을 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홀수들의 합을 구하는
얘가 됩니다. 홀수들의 합을 구하는 포문이 되겠습니다. 즉, 이 continue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 내에서 continue를 만나게 되면은 이하 구문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다음 반복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3.4 get 캐릭터와 put 캐릭터. 이번에는 C 언어의 철학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get 캐릭터와 put 캐릭터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get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로 들어오는 하나의 문자를 얻어내는 함수가 get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put 캐릭터는 콘솔로 하나의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가 put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 캐릭터로 하나의 문자를 얻어내고 put 캐릭터로 바로 콘솔에 출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제에서는 get 캐릭터로 한 줄을 읽어냅니다. 하지만은 이 get 캐릭터 자체는 하나의 문자를 읽어내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줄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while문으로 계속해서 한 줄 표시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get 캐릭터를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get 캐릭터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get 캐릭터를 호출하고 그 나온 문자가 역/n, 즉 한 줄을 의미하는 역/n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역/n이 아니면은 하나를 출력하고 다시 읽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while문으로 다시 get 캐릭터를 다시 합니다. get 캐릭터를 다시 하고 얻어낸 문자가 역/n이 아니면은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을 해서 역/n이 아니면은 다시 출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역/n을 만나는 순간 바로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예제가 C 언어의 철학 예제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while문 내에서의 작업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while문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조건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함수가 호출되었죠. 그리고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그 결과값을 i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i의 값을 역/n과 비교를 합니다. 즉 여기에 최종적으로 조건이 온 거죠. 결국 조건절 내에서, 조건문 내에서 함수를 호출하고 할당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값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짧은 구문에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짧고 강력한, 그것이 바로 C 언어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짧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 언어의 철학 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